시절에 백기환 선생님 대통령 선거 운동본부에서 일을 했었는데 또 백기환 선생님을 보내서 보니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때 백기환 선생님께서도 독점자본 철폐 또는 독점자본 몰수 이런 표현을 유세 중에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전부터 독점 재벌 문제는 진보 진영에서 많은 해결책을 얘기를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독점 재벌 해체라는 말과 독점 재벌 사회화라는 말로 두 가지 진보 진영의 재벌 문제 대안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재벌 해체라는 말 굉장히 참 어려운 말입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재벌 일가를 독점 기업에서 분리시켜내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소주주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여러 개로 묶여있는 그룹사를 여러 개 묶여있는 그룹사를 낱낱이 낱개로 이렇게 분리시키자는 얘기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을 하시는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명확한 뜻을 갖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일반 그 민중과 사람들에게 와서 같이 않는 모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벌 독점 재벌 사회화의 경우도 여러 가지 다의적인 뜻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독점 재벌의 지분을 사회의 공유로 바꾼다는 것이 아마 다 전제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독점 재벌 사회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럼 누가 진짜 독점 기업의 소유주인가, 노동자 계급인가, 아니면 개별 기업의 노동자들인가, 아니면 사회 전체 성원인가 이 문제에서 많이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독점 재벌 기업을 사회화한다라고 한다면 경영은 누가 하는가, 노동자들은 경영자가 되는가, 월급을 계속 받는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 재벌 기업에서 나오는 수익은 개별 기업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가, 아니면 전체 노동자 계급에 돌아가는가, 아니면 사회 전체 성원에게 돌아가는가 등등 여러 가지 모함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독점 재벌 사회화라는 말을 쓴다 하더라도 진보가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갈라질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것은 독점 재벌 사회화의 한 방향을 급진적이면서도 대중적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진보는 독점 재벌 해체건 아니면 독점 재벌 사회화건 수십 년 동안 얘기를 해왔는데 아직까지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국에는 재벌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일본은 그 그룹사라는 방식의 기업 형태는 있지만 재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재벌은 독점 기업을, 독점 컨체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개인이나 일가족을 의미하는 그런 고유한 한국의 고유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국에서 출간된 백과사전에도 재벌이라는 말 그대로 표기돼가지고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독점 대기업과 독점 재벌을 명확히 분리해서 용어를 분리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런 전제에 의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독점 재벌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은 과연 그들의 것인가,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삼성 재벌의 소유 구조를 제가 좀 분석해 보았습니다. 펄을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가 거대한 초국적 기업이 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IMF의 삼성전자는
급속하게 팽창했습니다. 총 자산이 148조 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또 삼성생명을 보면은 총 자산은 삼성전자보다 더 많습니다. 15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300조 원 수준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총 자산이 300조 원 정도 된다는 것은 진짜 거대한 왕국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이 전부 이건희 또는 이건희 일가의 자산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삼성생명의 자기 자본은 15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식 시가로 환산한다 하더라도 16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본 중에서 20%만이 이건희의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자기 자본 중에 15조 원 중에서 이건희의 지분이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3조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주식 시가로 환산해도 3.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150조 원의 재산 중에서 이건희 일가의 재산은 3조 원 또는 3.4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삼성전자의 이건희 재산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자기 자본으로 계산했을 때 4.6조 원, 시가로는 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물산까지 합친다 하더라도 이건희 일가의 재산은 10조 원이 되지, 자기 자본으로 봤을 때 10조 원이 되지 않고 또 시가로 봤을 때 10조 원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백조의 기업 재산 중에서 이건희의 재산은 10조 원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벌은 이건희 또는 이건희 일가를 지칭하기 때문에 독점 재벌 기업을 사회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삼성과 같은 독점 재벌 기업을 사회하는 것인데 지배주주인 이건희의 재산 이상을 가지고 주식을 진보 진영에서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 사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희 이상으로 지배주주가 되고 사실상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완벽하게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점 재벌 기업이 정부를 매수해서 수없이 나쁜 짓을 해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FTA 투쟁이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는데 FTA 등을 통해서도 많은 이득을 올리려고 하면서 많은 농민을 도탄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 재벌은 진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자기네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그리고 자기네 하청 계열의 노동자들을 또 수탈합니다. 자기네가 직접 노동시켜서 빼앗는 건 아니니까 그거를 착취라고 한다면 간접적으로 빼앗는 거는 다 수탈이라고 계속 마르크스에 따라서 용어를 써왔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독점 재벌이 과연 그것만을 우리한테 빼앗아가는 것인가? 노동자들한테만 빼앗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FTA처럼 농민한테만 빼앗아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1페이지 하단 문단 부분에 나와 있는 그것을 죄송합니다. 2페이지 세 번째 문단입니다. 많은 진보 진영의 동지들이 잘 모르는데 굉장히 크게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것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외평채라는 말은 외환평가 채권입니다. 국가가 발행을 해서 은행 같은 데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정부가 한국에 들어오는 달러화를 다 매집을 해버립니다. 그 매집한 달러를 다시 미국의 국공채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채권을 산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줘야 되고 자기네는 미국 국공채에서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그 손실액이 8조 원이 됩니다. 미국 국공채에서 받은 이자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8조 원은 국민들이 전 사회성원이 세금을 더 많이 내가지고 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세대에 못 메꾸면 후세대가 메꿔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가진 세무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외평채는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외평채를 더 많이 발행하고 그 얘기는 거꾸로 한국에 들어오는 달러를 더 많이 매집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달러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셈이 되기 때문에 달러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달러 가격이 2008년 초에 900 여기 어디다 적어놨는데 빨리 못 찾겠습니다. 어쨌든 950원 전후에서 지금 1160원, 어제 환율을 봤더니 1160원대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3년 내내 그 달러의 가치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번째 되지 않는 경상주지 흑자 국가입니다.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가 외평채를 통해서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달러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2008년 이후에 미국의 경제 위기가 도래하면서 미국 달러의 가치는 국제 시세로 본다 하더라도 약 20% 정도 평가 전환됐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약간 올라 있지만 평가 전환되어 있었는데, 그럼 우리나라 원화는 거꾸로 달러에 비해서 강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흑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높고 달러의 실제는 우리나라에서 낮아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외화를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석유, 그리고 많은 밀가루 등등의 곡물, 이런 것들의 가격이 원화로 환산했을 때 굉장히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에 2008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체 사회 성원들은 정확히 계산하기는 힘듭니다. 추정치입니다. 매년 15%, 40% 정도의 달러 가치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데 40% 올라있기 때문에 더 비싸게 곡물을 사오고 더 기름을 사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쟁이가 더 늘어나고 기존에 빚을 가진 사람은 빚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손해본 금액이 정확히 환산하기는 힘들지만 매년 50조에서 100조 사이일 것입니다. 50조에서 100조면은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것은 다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 삼성을 봤지만 이건희가 가진 재산이 10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50조 원 정도면은 이거 다 재벌 독점 하고도 남는 돈이에요. 어쨌든 3년간 300조 가까이가 우리 국민들이 고물가를 통해서 누구에게 빼앗긴 돈입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갔느냐? 누가 직접적으로 빼앗았느냐? 직접적으로 빼앗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독점 재벌 기업이 삼성이 수출을 더 원화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달러로 팔았을 때 텔레비전이건 반도체건 싸게 해외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팔리겠죠. 잘 팔릴 뿐만 아니라 그걸 다시 달러로 똑같은 달러 가격을 받고 팔고 한국에 와서 한국 돈으로 바꾸면 굉장히 한국 돈으로 이게 이익이 많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 현대, 자동차를 비롯한 독점 재벌 기업이 매년 약 100조 원, 정확히 얼마가 될지 모른다. 적어도 근데 확실하게 50조 원은 넘을 것이고 150조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GDP가 1000조 원 조금 넘는데 100조 원 전후 되는 돈을 독점 재벌 기업이 수탈해 국민들한테 결국 수탈해 갔습니다. 직접적으로 빼앗지는 않았지만 외평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빼앗았다는 것이고,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독점 재벌 기업의 자산, 그리고 심지어 이건희의 지분조차도 자기네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 전 사회성원으로부터 수탈한 것으로 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점 재벌 기업은 3페이지에 보듯이
삼성생명의 경우는 총 자산이 150조 원인데 부채가 135조 원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내 보험료로, 이 부채는 주로 보험료죠. 그건 삼성생명 입장에서 누구한테 지금 빚으로 잡힙니다. 또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도 49조 원의 빚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빚은 은행에서 주로 이제 대출을 받은 것이고, 그 은행에 있는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전체 사회성원이 예금한 돈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삼성전자건 또는 우리가 낸 보험료로 삼성생명이건 이렇게 해서 재벌 기업의 자산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의 법적인 소유권을 총수가 10조 원의 재산밖에 없는 총수가 수백조 원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삼성이 본 거대한 수십조의 매년 수십조의 이익을 당기 순이익을 올리는데 그것의 상당 부분 원천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고물가라는 것.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수탈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삼성의 재산과 이건희의 재산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독점 재벌의 폐해는 단지 노동자 계급을 비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성원들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마치 흡혈귀처럼 빨아먹는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건희가 10조 원 수준의 돈을 가지고 수백조의 삼성그룹 재산 전체를 법적으로 소유하고 또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의 재산인 것처럼 마음대로 처분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일단 삼성생명은 빚이 많고 자기 자본이 적습니다. 자기 자본 15조 원 중에서 이건희 일가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 등이 합쳐서 지분을 51%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권을 빼앗길 위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이제 걷어들인 부채, 즉 보험료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삼성전자에 삼성생명 등의 삼성생명이 그렇게 갖고 있는 부채 가지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고, 삼성물산의 주식을 사고, 삼성증권의 주식을 사고, 삼성 SDI의 주식을 사고 이런 식입니다. 국민들의 돈으로 또 전체 사회성원의 돈으로 자기 계열사의 지분을 사는 것이죠. 이건희가 산 부분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밖에 없습니다. 삼성생명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삼성그룹 계열사에는 이건희의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총수로 있는 삼성생명에 있는 돈, 다 국민들이 낸 돈인데 그 돈으로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계열사의 사장을 간다거나 노동자를 고용하고 해고한다거나 이런 것들, 무슨 사업을 벌이는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자주우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주식회사 제도는 꼭 재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위험을 항상 갖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특히 몇몇 특정 재벌, 불과 수십 명밖에 되지 않는 재벌이 자본, 글쎄요, 삼성, 현대 등등을 해서 다 얼마가 될지 정확히 제가 계산을 해보지 못했지만 1,000조 원 이상 되는 이런 자산을 수십 명의 재벌들이 자기 돈 얼마 들이지 않고 자지우지할 수 있게끔 자본주의 그리고 한국의 재벌 시스템이 도와주고 있고 전 국민이 돈을 내가지고 그들이 그런 일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삼성생명이 그 부채가 많은 회사이고 자본은 적은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에서는 50%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 안에서만 방어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삼성은 삼성그룹 전체를 이건희 일가는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4페이지 보시면 현대차의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현대차의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가운데 있는데 총 자산이 106조 원입니다. 그 중에 빚은 68조 원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그룹의 총수인 정몽구 씨가 현대자동차에서 갖고 있는 지분은 5.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 자산 중에서 5.7%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본 중에 또는 총 주식 시가 중에 5.17%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몽구의 개인 재산은 1.99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가로 쳐도 2.37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돈 가지고 106조 원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쓰고 거기서 마음대로 비자금을 형성해서 정부를 매수해서 자기 사업에 유리하게 만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대자동차의 5몇 %밖에 갖고 있지 않으면 다른 데서 경영권을 인수하기도 쉽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의 또 대주주 중에 하나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가 2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보다도 더 조그만 현대모비스라는 현대그룹 계열사가 현대자동차의 최대 주주인 셈이죠. 근데 또 현대모비스도 보면은 정몽구의 지분은 1등이 아닙니다. 6.96%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최대 주주는 기아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또 기아자동차의 최대 주주는 현대자동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몽구 개인은 자기 자본으로 쳤을 때 다 합치면은 3조 원 정도 되나요? 그리고 시가로 그 주식을 환산한다 하더라도 5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으로 이 3개의 기업만 본다 했을 때 약 160조 원이 넘는 그런 총자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현대의 경우는 만약에 자본주의 방식으로 그 현대자동차 그룹을 사회화한다라고 한다면 돈이 굉장히 적게 듭니다. 왜 적게 드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기금이 현대그룹에는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6%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대자동차의 5.95% 그리고 기아자동차의 6.02%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기금이 현대차그룹에 갖고 있는 지분을 모두 합친다면 정몽구 개인이 갖고 있는 지분보다 많습니다. 그럼 당장에 사회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대모비스의 그 개인 자연인으로서의 최대 주주는 정몽구고 정몽구가 갖고 있는 지분이 국민연금보다 크니까 약간 주주 행사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정몽구 의사대로 될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자기가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를 지배하고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지배하고 다시 기아자동차가 현대모비스를 이렇게 지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가 현대모비스의 23.21%를 갖고 있는데 이것까지 정몽구가 지배를 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정몽구가 갖고 있는 주주 행사권은 약 32% 정도의 31% 정도에 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모비스를 만약 하나만 사회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현대자동차도 저절로 사회화되는 것입니다. 기아자동차도 저절로 사회화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국민연기금이 기아자동차가 현대모비스에서 갖고 있는 지분 23.21%와 정몽구가 국민연기금보다 0.96%를 더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산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돈을 제가 계산을 해놨는데 6조 원이 좀 넘게 듭니다. 3페이지 맨 밑에 줄에 나오는데 7조 원이면 충분히 정몽구나 기아자동차가 갖고 있는 지분 이상으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국민연기금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기금이 현대모비스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현대자동차의 최대 주주는 누굽니까?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결국 연기금이 현대자동차로 지배하게 됩니다. 또 기아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자동차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연기금을 사회 전체 성원의 사실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사회 성원 전 세계에 돌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한다면
현대자동차 그룹을 사회화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모두에게, 모든 사회성원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단 경영자를 그럼 누구로 뽑아야 되느냐? 국민연기금이 자본주의적으로 임명권을 갖게 됩니다. 그럼 국민연기금은 우리가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선출로 뽑든 임명을 하든 재벌의 사회화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연기금이 갖고 있는 현황을 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4페이지 보시면 시간이 너무 늦게 진행을 하거든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표 아래쪽에 무게의 맨 아래쪽을 보시면 이게 지금 국민연기금의 시가로 축적되어 있는 자산입니다. 338.7조 원입니다. 이 돈이면은 삼성, 현대 그리고 아마 500개 재벌이 가진 지분 합친 것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걸 다 몽땅 그 이상으로 우리가 주식 지분을 사들인다라고 한다면 일거에 사회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벌이. 5페이지 보시면 현재 국민연기금이 현금을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보관비만 되고 아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5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지금 돈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건데요. 5페이지 위의 표를 보시면 금융 부분에 가지고 있는 총자산을 대부분 금융 부분에 이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채권에 투자한 부분이 많고 주식에는 75조 6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민연기금이 노무현 시절 이전에는 주식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노무현 시절에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을 한 20%까지 올리겠다고 해서 그 정도로 올렸습니다. 이명박은 더 올려놨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비중은 22.3%입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갖고 있는 자산을 주식을 샀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사더라도 그 의미가 한약에 달라집니다. 지금 아까 현대의 일을 보셨듯이 다시 죄송하지만 4페이지 도표로 들어가 주실래요? 국민연기금이 현대자동차의 지분을 5.95%를 갖고 있는데 아직 최대 주주도 아니지만 최대 주주가 될 의지도 없고 주주권 행사를 사실상 안 하고 정몽구를 방조해 줍니다. 그러면 정몽구의 지분은 5.1%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지분까지 합쳐도 26% 수준인데 국민연금이 거의 2%를 공짜로 자기한테 보태주니까 외국의 그 투기꾼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에 따른 돈 많은 사람들부터 정몽구는 훨씬 더 쉽게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덕분으로 더 쉽게 경영권을 방어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주식 시장에 연기금이 주식을 사는 그 기관으로 등장을 하면서 주식을 더 많이 산다고 한다면 주가는 더 오르게 됩니다. 그럼 주식 투자자들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개인으로 봤을 때건 기관으로 봤을 때건 지배주주들 또는 대주주들이 이 이득을 다 독차지해가겠죠. 국민연금이 지금까지는 신자유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재벌 총수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 주식 투자자들, 대주주들에게 막대한 그 시세 차익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300조 원이 훨씬 넘는 재산, 상당 부분이 채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채권에 투자하기보다는 만약에 진보 진영이 그 정권을 잡을 수 있다면 또는 진보 정치가 합쳐서라도 정권을 잡을 수 있다면 연기금의 관리를 통해서 독점 재벌 기업의 사회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물론 재벌이 반발하겠지만
그거를 누르고 해낼 수 있는 힘이 합법적으로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재벌지분 이상으로 현대차 그룹이건 삼성그룹이건 지분을 갖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독점 재벌의 완벽한 사회화는 아직 아닙니다. 소주주들이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주주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사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최대 주주, 지배주주만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배주주가 되기에는 돈이 상당히 안 들지만 주식 전체를 매입을 하려면 지금 시가로 주식과 시가총액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가지고 1,100조 원 정도 됩니다. 아마 어제 김정일 그 사망 소식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 한 100조 원 가까이 빠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걸 다 사들이려면 1,000조 원이 지금 1,000조 원 내외가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런 식으로 유상으로 현재 시가대로 환수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진보 진영의 역량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 성원들의 지지에 따라서 정세에 따라서 아마 그것을 무상으로 몰수할지 유상으로 몰수할지 또 무상으로 몰수한다 하더라도 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만들어주면서 몰수하는 방식으로 현명하게 강구할 때만 그것을 다 주식을 다 매입을 해서 완벽한 사회화를 아직도 완벽하진 않지만 한 단계 진전된 사회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전술을 제가 생각해놓는 것은 이겁니다. 지배주주로 연기금이 등록을 한다면 배당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는 것입니다. 기업의 당기 순이익의 처분권은 최대 주주한테 있습니다. 이걸 기부를 하든 아니면 전 국민에게 나눠주건 아니면 더 많은 사업을 벌이건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배당을 하지 않겠다. 배당을 하지 않고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다시 연기금에 기부를 해서 그 돈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쓰게 해달라라고 선언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거의 휴지가격 가깝게 떨어집니다. 재벌이 갖고 있는 집은 불과 얼마 되진 않지만 몇백 조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이죠. 이건이 10조에서 15조 그리고 정몽과 가진 그 지분 자기 지분으로 했을 때는 한 5조 원도 안 되는 돈인데 다 사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준다 하더라도 아주 헐값에 사주자라는 겁니다. 100분의 1로 떨어뜨려가지고 사주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지분도 어차피 사회 전체 성원과 자기네 노동자들을 수탈하고 착취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안 줘도 되는 돈을 줘가면서까지 지금의 시가대로 사줄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자기 자본의 지분을 가진 그 금액대로 사줄 필요는 없겠죠. 그때의 시가가 아주 헐값으로 100분의 1, 아마 1000분의 1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헐값으로 합법적으로 사주자라는 거예요. 얼마 들지 않습니다. 1,000조 원이 아니라 그러면 아주 적은 돈 갖고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주주들입니다. 우리나라 그 주식 투자 인구가 어디다 써놨는데 지금 6페이지 밑에서 한 몇째 줄 보시면 479만 명입니다. 근데 5%가 대주주고 95%는 소주주입니다. 그 5%가 주식 전체의 80%를 갖고 있습니다. 95%는 20%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한 대충 4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소주주인데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투자하는 돈은 상당 부분은 빚입니다. 저희 친누나도 주식 투자를 한 2천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그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거의 1000분의 1, 100분의 1로 거의
사실상 무상으로 환수하는 것처럼 한다면 이 사람들이 다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진보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지 못하고 도와줄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정권을 잃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소득을 재벌기업의 수익에서 나오는 돈으로 기본소득을 그 사람들을 포함한 전체 사회 성원한테 준다면 이게 약간 반발은 무마가 될 수 있겠지만 제 제안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 한다면 이 소주주들에게는 자기네들이 샀던 주식 가격 또는 자기 자본에 해당하는 그 액수만큼 가치를 펴서 유상으로 어느 정도 적절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주주들도 거의 손해보지 않고 추가적으로 기본소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진보에 등을 돌리기보다는 진보에 편을 들고 불과 인구의 0.1%밖에 되지 않는 재벌과 하수인들만이 반대를 하게 되지 않겠나. 물론 정치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죠. 정결적으로 숫자가 딱딱 나온다 하더라도 많은 편견과 이데올로기 또는 보수 언론의 이제 가장된 등등 이런 선언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진보가 자기의 편을 가장 많이 만들어서 더 독점되고 사회화를 더 진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정부가 주식을 다 매집을 했는데 어떤 이상한 내외의 변수가 생겨서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다시 재벌에게 다 매각을 합니다. 다시. 그러면 다시 재벌은 부활을 하게 되겠죠. 재벌 문제만이 아니지만 어쨌든 독점 재벌 기업의 사회화를 완전히 이룬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인 주식회사 제도 자체를 폐기하고 새로운 기업 경영체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기업 축적체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쨌든 독점 재벌 기업의 최대 주주로 연기금을 포함한 사회기금이 들어서고 그리고 주식을 전부 매집을 한 이후에도 거꾸로 역진될 위험성을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이 역진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국민들에게 독점 재벌을 사회화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무상교육을 받고 무상교육을 받고 무상의료를 하게 되고 누구나 기회가 있으면 창업할 자금을 그 사회기금, 사회축적기금으로 국민연금 등등을 포함해서 이제 사회축적기금을 전체 사회성원의 공동소유의 등등을 만든다고 한다면 거의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소득도 받고 하면서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걸 좀 더 완전히 하자고 하는데 사회성원들이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바꾸는 것이죠. 사유제를 바꾸는 것. 그런 얘기를 그때 가서 한다고 한다면 사회성원들이 진보가 좋은 것이고 보수와 사유제가 우리를 피멍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난 이유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업경영체제는 부채를 빌려주는 은행 그리고 주식을 통한 매집, 기업 축적자금의 흡수 그리고 재벌 일가의 소수 지분 이걸로 이제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어쨌든 은행권도 사회성원 전체의 돈이기 때문에 은행, 국민연금 등등을 다 하나로 뭉쳐서 사회 전체 성원의 공동 소유로 만든 사회 축적 기금 또는 그걸 뭐라고 불러도 좋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공동된 사회 축적 기금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삼성이죠. 바뀌어진 사회적 공익기업으로서의 삼성, 사회적 공익기업으로서의 현대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 후세대들도 창업을 하고 싶으면 그 돈을 가져다 창업을 하고 하지만 대신 돈을 받면
반은 자기가 노동소득으로 가져가고 반은 기본소득으로 다시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고 내년에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뒤에 9페이지 이유는 좀 전문적인 글이라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좀 까무할 수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에도 영리금 사회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민주노동당 시절에 지금은 이제 진보신다 장석준 동지는 토론자로 와 계신데 비슷한 주장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보신당을 탈당하셨나요? 조동룡 교수께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이 스웨덴에서 진행된 것도 있었습니다. 영기금 사회주의, 영기금 사회화론과 약간 다른 것으로서 임금 노동자 비금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우리 사주를 다 합치고 또 합칠 수도 있고 안 합칠 수도 있는데 합치고 노동자들, 노조의 파업비금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걸 기금으로 해서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자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노동자들이 소유권을 갖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또는 어느 정도 통제라도 하겠다. 점점 많이 사면 이제 완전히 노동자 기업 전체가 전체 기업의 소유자가 될 텐데 그거하고 제가 말하는 원리적인 사회주의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했던 것은 전체 사회성원이 모든 기업의 주인이고 임금 노동자 기금안을 통해서 기업을 사회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만이 기업의 주인입니다. 여태까지 노동자 계급이 세상의 주인이다 진보는 이렇게 외쳐왔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실업자가 늘고 후세대가 일자리를 찾을 수 없고 또 진보가 애초에 100년 전에 생각해왔던 거는 달리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고 자영업자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갖고 한다는 것은 재벌이 차지했던 자리 또는 자본가가 차지했던 자리를 노동자가 차지하겠다는 것인데 나머지 사회성원도 아까 영기금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영기금 낸 사람 중에서도 노동자 아닌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페이지 한번 다시 보시면 맨 밑에 줄에 보시면 2011년 8월 현재 국민노동 가입자는 1,900만이 넘는데 사업자 가입자가 임금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죠. 1,000만이 좀 넘고 지역 가입자 농민들이 한 195만 되고 도시의 주로 자영업자일 텐데 도시의 가입자들이 660만 됩니다. 이런 걸 감안할 때 노동자 계급이 자기들만이 아니라 자영업자 그리고 노동자가 아닌 또 젊은 세대들 등등 함께 사회를 같이 책임지고 그 혜택을 같이 누리자고 하면 이런 쪽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임금 노동자 기금과는 달리 영기금을 주장하게 됐는데 조동문 선생님은 임금 노동자 기금안과 비슷한 주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장석준 동지 같은 경우는 임금 노동자 기금안과 영기금 사회주의안과 공공부문 그래서 기업이 공공화되면 그것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까지는 일단 토론에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 일단 계속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한 지 한 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5분 정도 쉬고 나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 아까 얘기해보시고 박원석 씨가 오셨는데 박원석하고 조경하고 이 사람 어디야? 이수방.
뒷걸이 2층에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야 돼? 내려갔다가 올라오시. 내 불교대학 간데 얘기를 여기도 뒷걸 하나 남기려고. 어쩌다 보니까 손님이 어째 그래? 여성들만 많이 이용하면서 여자 거는 많은데 친구가 이거 완전히 성차별이네. 오늘 저기 갈 거야? 어디 뭐 생각지나? 몇 시쯤? 좋아요. 글쎄요. 잘 봤어요. 시간 그래요? 내가 요 불교대학교 좀 자꾸 와 있어갖고 나는 근데 나는 저기 7시에 뭐 약속 있었는데 끝나면 9시나 10시 출발하니까 9시나 5시 출발하거든요. 내가 이 생각이 코로나 지금 끝나고 잠깐 걸리더라고요. 네, 6시쯤 끝났는데 내가 7시까지 가야 되니까 잠깐. 잘 상상해 주시고 그러니까 연락할게요. 오신다고 하세요.
예, 부선지한테 앞으로 나와주십시오.